레이저는 하고 난 뒤가 훨씬 더 중요해요. 진짜요? 그날 내가 레이저를 하고 온 날에는 빨래는 저는 만약에 설명드린다 한 4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원장님, 휴일에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저 오늘 생일이거든요. 생일 축하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레이저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네. 도움이 많이 됐는데 아니, 네. 그거 받고 나면 이제 끝인가? 또 집에서 뭐 해볼 수 있는 건 없을까 궁금해가지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레이저는 하고 난 뒤가 훨씬 더 중요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거를 못 지켜가지고 환자분들이 더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뜨아. 무섭죠. 네. 네, 오늘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 레이저 후관리, 저는 이런 개념도 아예 생각도 못 해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차이가 많아요? 공부로 따지면 어떤 느낌이냐면 수업을 듣잖아요. 좋은 수업을 들으면 뭐 해야 돼요? 복습. 그렇죠. 복습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엄청 중요하겠죠. 집에서 그럼 레이저를 쏴요?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레이저를 조사를 하는 거는 피부를 어떤 방향이든지 자극을 시켜가지고 재생시키기 위함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피부가 재생이 되기 위해서는 좀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줘야지 훨씬 더 재생이 잘 되고, 근데 너무 또 이제 안 좋은 환경에 노출을 시키면은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중요한 얘기네요. 네, 근데 사실 저도 조금 뜨끔했던 게 제가 정말 많은 환자분들의 레이저를 하고 있는데 그 레이저 후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이를 이렇게 그냥 드리거든요. 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본 적이 사실 잘 없어요. 또 지금 목이 좀 나갔는데 말을 사실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레이저까지 하면 이제 저희 방송 못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또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이 미처 여기서 다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면 요거 찾아보세요 하시면 말씀드려. 네, 좋아요. 그래서 네. 보시는 분들도 혹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더라도 레이저 받고 나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지? 이런 거를 이 영상을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취지로. 맞아. 저는 뭐 후 관리 되게 열심히 해요. 레이저 받으면 끝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분들로 나뉘거든요. 근데 확실히 전자가 피부가 빨리 좀 재생이 됩니다. 네. 레이저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지난 영상에서 좀 많이 배우긴 했는데 네. 레이저별로도 후 관리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저는 만약에 설명드린다 한 4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저희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색소 레이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생 레이저. 그리고 세 번째는 점이나 다른 거를 막 파내는 그런 치료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피부 표면에는 이제 데미지를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피부를 재생시키는 그런 리프팅 레이저. 요렇게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일단 색소 레이저는요, 레이저를 조사를 해서 그 색소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자체가 아주 큰 데미지를 입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색소는 이렇게 피부 안쪽에 보통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레이저로 조사를 하면 피부 안에 있는 색소가 타잖아요. 네. 그러면 검게 변해요. 그거를 이제 딱지가 생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딱지가 생기면은 피부 표면에는 어쨌든 데미지를 주지는 않아요. 안쪽에만 딱 태울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오, 신기하다. 그래서 피부 안에 이렇게 색소 레이저로 조사를 하면은 딱지가 생기면서 이제 떨어지면서 색소가 좋아지는 그런 원리인데, 뭐 대표적으로 IPL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지난 영상에서. 네, IPL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색소 레이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안쪽을 태운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안쪽에서 딱지가 생겨요? 맞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딱지가. 오잉? 되게 신기하죠. 근데 그러면 딱지가 어떻게 떨어져요? 겉을 뚫고 나와요? 아니요, 이게 피부는 우리 턴오버가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딱지들이 쫑쫑쫑쫑 올라와서 툭 떨어지는 거예요. 우와. 그런 원리. 그러면 그런 치료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관리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PD 학생? 서당계? 서당계 월월. 이렇게 안에서 태운다. 태운 게 딱지로 나온다. 태우면 열이 발생하겠죠. 쿨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비슷했어요? 네. 일단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보습입니다. 또 나오네, 보습. 보습. 그래서 피부가 열을 가해주잖아요. 네. 그럼 피부는 단백질이라서 어쨌든 변형이 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너무 과하게 되면은 화상을 입는 거잖아요. 네. 딱지 크게 생기면요, 자세히 보면은 피부가 이렇게 다 쪼그라드는 그런 형태를 본 적이 아마 있을 텐데. 맞아요. 네. 딱지 주변으로. 네, 다 맞아요. 쪼그라들어요. 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보습을 해주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보습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거 뭐죠? 우리 170만 뷰 나왔던 바세린. 바세린. 그래서 시술을 한 부위에 전체적으로 바세린의
로션을 좀 섞어가지고 발라주시면은 보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녹차팩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네네. 녹차팩 되게 보습에도 좋고요, 항염 작용이 되게 좋습니다. 항염 작용? 염증을 좀 진정해주는 그런 작용이 되게 좋은데 미백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녹차팩을 해주는 거, 그건 어떻게 하냐면 화장솜을 그냥 시원한 녹차 물에다가 적신 다음에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예요. 아, 그것만 해줘도 그 좋은 효과들을 다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20분 정도 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충분히 흡수시켜준 다음에 이제 물로 세안을 해주고, 바셀린을 로션이랑 섞어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1등. 그리고 이제 색소 레이저는요, 우리가 항상 피부과에서 강조하는 거 뭐가 있죠? 선크림. 맞아요. 선크림을 잘 발라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것도 얘기할 게 되게 많아요, 선크림이에요. 근데 오늘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선크림은 보통 4시간마다 한 번씩 덧바르라고 하는데요. 근데 보통 이제 어떻게 바르냐면 선크림 쫙 짜가지고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다 바르겠죠? 그게 끝이죠, 보통. 맞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한 번을 더 발라야 돼요, 선크림은. 2번 발라요? 2번 발라야 돼요. 그래야지 거의 완벽히 자외선 차단이 돼요. 한 번만 바르고 자외선 차단하고 2번 바르고 자외선 차단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꼭 2번 바르시는 거. 그 다음에 4시간마다 덧바르시는 거. 그래서 보통 이제 색소 레이저를 하신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에서 난 더 열심히 관리를 할 거야 이러시는 분들은 2주까지 그 정도만 잘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자외선 차단제가 결국에 자외선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거 맞으러 안 가는 게 최고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색소 레이저 하면은 외출을 하면 안 돼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간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만약에 환자분이 바깥에서 연속으로 한 3시간 이상 햇빛에 노출이 된다면 피하셔야 됩니다. 네, 그때는 반드시 선크림을 엄청 잘 바르셔야 돼요. 일상적인 외출, 대중교통 타는 정도,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대표적인 게 프락셀. 들어보셨나요? 프락셀. 지난 영상에서 많이 배워가지고 실타래처럼 여러 개로 쪼개서 하는 그 기법 맞죠? 맞아요. 재생 레이저는 어쨌든 피부에 대부분이 열 데미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 열 데미지가 피부 단백질 변성을 시켜가지고 재생시켜주는 그런 원리인데,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보습! 그렇죠. 브라보. 다른 걸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뭐 쿨링 관리나 이런 거 해주시면 물론 좋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보습입니다. 내가 조금 더 욕심이 난다 하시면 바세린 좀 섞어서 바르셔도 되시고, 그냥 뭐 일반적인 내가 잘 쓰고 있는 재생 크림, 수분 크림을 그날 내가 레이저를 하고 온 날에는 여러 번 계속 이제 덧바르는 그런 습관을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레이저를 딱 받고 났을 때 되게 건조해져요? 그렇죠. 습기가 되게 필요해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열 데미지가 가다 보면은 첫날에는 그 열 때문에 피부 속에 있는 수분들이 조금 증발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속건조가 조금 발생하는데, 그때 내가 잘 관리를 해주시면은 그 속건조가 분명히 해결이 되거든요. 그거를 계속 내가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레이저를 받을 때마다 내 피부가 계속 건조해진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해주자. 보습 관리를 꼭 해주자. 그리고 물 많이 드시고. 물 마시는 거 누가 몰라요? 하지만 안 하잖아요. 안 하지. 근데 하면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똑같아. 공부도 복습 열심히 하세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맞죠? 거기까지 멈춰주세요. 뭐야, 너무 뻔하잖아.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네요. 점이나 이런 거를 이제 피부를 파내는 치료들이 있어요. 뭐 피지 샘종을 뺀다거나 혹은 편평사마귀를 제거를 한다거나 점을 빼거나, 이런 건 이제 2가지를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점을 빼고 피부를 이렇게 깎아낸다 이런 치료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피부가 안쪽이 노출이 되겠죠. 그러면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편평사막이라고 그냥 피부 표면을 살짝만 깎는 치료를 할 때는 항생제 연고를 잘 바르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왜냐면 감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염증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 염증이 생기면 색소 침착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좀 잘 해주시는 거. 그리고 2번째는 점같이 조금 깊이 파내잖아요. 그러면은 피부가 당연히 상처가 나기 때문에 재생이 잘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안쪽에 피부 속살이 노출이 된 거다 보니까 거기를 좀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듀오덤이라고 하는 수분 밴드예요. 들어보셨죠? 네, 그거 많이 들어봤어요. 왜 점 빼고 나면 맨날 뭐 붙이고 오시더라고요, 다들. 근데 그게 또 중요한 게 기간이 중요해요. 최소 일주일 이상 붙이시고 계시는 게 좋아요. 최소. 그렇게 오래요? 그래서 보통 2, 3일 정도만 붙이시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2, 3일 붙인 거와 일주일 붙인 것과 그리고 한 14일 정도 붙인 것과
재생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오래 붙이고 있어서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2주 정도 붙이라고 하면 환자분들 피부가 안 와요. 치료도 안 받으려고 하죠. 왜냐면 너무 불편하니까.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만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네. 왜냐면 일주일 정도만 붙여도 충분히 재생이 일어나니까. 근데 조금 더 욕심을 내면은 2주까지 붙이시는 게 좀 더 좋다. 저는 한 3일이면 뗐을 것 같거든요. 세수는? 네, 세수는 그냥 그 위에 그냥 하시면 돼요. 잘 안 떨어져, 생각보다. 아, 그래요? 네, 네, 잘 안 떨어져요. 리프팅 레이저는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울세라, 슈링크, 뭐 인모드, 여러 가지 뭐 고주파 리프팅, 뭐 써마지 이런 네.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이런 것들도 사실 관리를 잘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왜냐면 피부 표면을 데미지를 입히는 치료는 아니고 근데 리프팅 레이저에 대해서는 조금 덜 배웠던 것 같아요. 보통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초음파 열을 가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주파 열을 가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좀 어렵죠. 어리네. 그래서 초음파 같은 경우는 돋보기 원리로 이렇게 초점을 쫙 맞춰가지고 한 점에 딱 모아가지고 태워버리는 그런 원리고, 네. 고주파는 다리미 같은 느낌이에요. 피부가 적당히 탈 만큼만. 다리미 같은 느낌. 피는 것처럼.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둘 다 열이잖아요. 피부 표면에는 데미지를 입히지 않고 네. 이렇게 돋보기 원리로 피부 안쪽을 태우는 거잖아요. 우와. 그러면은 피부 진피가 타겠죠. 피부 진피가 차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피부 표면을 사실 크게 관리해 줄 거는 없어요. 네, 안 태웠으니까. 그렇죠. 근데 피부 안쪽이 탔으니까 네. 피부 안쪽이 재생이 돼야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는 감도 안 온다. 네. 감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피부 표면에 데미지를 입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내가 뭐 마스크 팩을 하든 뭘 하든 막 그런 건 사실 크게 도움은 안 돼요. 먹는 게 좋아요. 먹는 거? 네, 우와. 네. 먹는 히알루론산 그리고 먹는 콜라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아니,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아, 처음 들어봤어요? 네네네. 먹는 피부 영양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항산화를 해주는 산화, 부식을 시켜주는 우리 몸을 좀 늙게 하는 거를 예방해주는 항산화 작용을 해주는 그런 비타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비타민이 비타민 C, E 그런 영양제를 같이 복용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피부 재생이 훨씬 더 도움이 되세요. 겉으로 안 닿는 애들은 우리 몸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먹어주는 거죠. 그리고 잠을 잘 자야 돼요. 아, 잠을 잘 자야 네, 돼요. 잠을 많이 자야 피부 재생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수면을 취하는 동안 재생이 가장 많이 일어나거든요. 잘 먹고 잘 자자. 아주 또 기본적인 거네요. 아주 또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지킨 사람 별로 없어. 그러게. 레이저 하고 막 술 먹고 막 난리 나요. 원장님, 안 그래도 궁금한 것들 몇 개 있는데 그런 거 아예 좀 여쭤봐도 돼요? 레이저 받고 나서 네. 술을 먹으면 안 좋죠? 안 좋죠. 좋겠어요? 안 좋겠죠. 이거는 뭐 5살 꼬맹이한테 물어봐도 이거 근데 그런 술 거- 안 좋아 이러겠지.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있는 상황은 없지. 마시면 안 되지. 근데 저는 마셔요 사실. 뭐야? 조금. 조금? 예, 조금. 근데 왜 안 좋아요, 그러면은? 술 먹는 게?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혈관들이 많이 확장이 되고요. 우리 염증을 매개를 하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나와. 술 먹으면? 그러면은 염증이 유발될 수 있어. 네. 피부 자체가. 근데 염증이 많아진다는 거는요. 피부가 회복이 더디다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피부 재생이 더디게 돼요. 재생이 안 이루어지겠죠. 생기고 재생이 안 되고 막 그러죠. 와, 이거 많이 배우니까 연결해서 다 그려져요. 똑같아. 모든 이치가, 세상의 이치가, 만물의 이치가 다 똑같아. 우와, 감사해요. 아, 이러니까 꼭 우리 동네에서 이상욱 영상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보세요, 좀. 네. 아니, 연결돼서 이해가 막 쏙쏙 돼요. 이것도 참 고민인데, 또 내일 출근하고 사람들 만나려면 화장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화장을 해야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레이저마다 좀 달라요. 제가 아까 프락셀, 뭐 재생 레이저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재생 레이저는 정말 최소한으로 잡으면 한 3일 정도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것도 레이저마다 종류가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한 3일 정도는 좀 피하시는 게 낫다. 프락셀 레이저도 종류가 되게 많지만 일반적으로 표피에 데미지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표피에 데미지가 주면은 우리가 세균의 감염도 좀 예방을 하는 그런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겠죠. 피부를 지켜주는 그런 장벽이 많이 없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장을 하게 되면은 그런 감염이나 염증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지나면 우리 피부 표면에 가피가 생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안전하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색소 레이저나 리프팅 계열의 레이저 이런 것들은 피부 표면에는 데미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빠르면 한 다음 날부터 하셔도 된다 정도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전 뺀 거. 전 뺀 거는 어쨌든 테이프로 다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은 내 피부가 손상이 없는 부분이죠. 그럼 테이프 붙이신 상태에서 화장하세요.
이것도 음. 이해되는 게 그 레이저의 종류가 음. 우리 피부 표필에 데미지를 준 건지 그렇죠. 아니면 그 안쪽에 준 건지에 따라서 네. 다르네요. 왜냐면 화장은 겉에다가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오, 이해가 쏙쏙 돼요, 선생님. 자외선 차단제. 이거는 아까 색소 쪽에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많이 발라야 돼요? 아니면 또 이것도 혹시 감염되거나 이러진 않아요? 자외선 차단제도 사실 아까 뭐 프락셀 계열이나 피부 표피에 데미지를 주는 그런 레이저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는요, 자외선 차단제를 사실 안 바르는 게 더 나을 때가 많아요.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내가 색소 레이저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고 하면 자외선 차단제는 가급적이면 한 2, 3일 정도는 피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색소 레이저나 그리고 점 제거 레이저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점 같은 경우는 듀오덤이라고 하는 테이프를 다 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면 돼요. 그래서 색소 레이저는 당일날 피부 표면에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당일날 바르셔도 되시고. 보습이나 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요즘 화장품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많죠. 기능성 화장품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 다 많이 발라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바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몸에 기능을 작용하기 위해서 만든 화장품이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많이 들어가요. 거기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퓨어하지 못해, 순수하지 못해. 그러면은 그게 또 레이저랑 또 결부가 돼가지고 트러블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걸 추천드리냐면, 내가 이때까지 썼던 수분크림 혹은 재생크림을 그냥 바르세요. 그것만 한 일주일 정도 바르시고, 그 이후에 기능성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 제가 얘기했던 그런 뭐 비타민 C라든지 스티바 A 크림 이런 거는 나중에 바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레이저를 받으면 내 피부는 일시적으로 되게 약해진다, 연약해진다. 그 다음에 좀 단단해지는데 비온 뒤에 땅이 굳잖아요. 약간 비온 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때는 최대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무언가는 다 피하자.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내 피부가 좀 재생이 되고 안정감이 됐을 때 그 다음에는 좀 바르셔도 된다. 그러면 그거는요? 쉽게 할 수 있는 거 마스크팩 있잖아요, 시중에 파는 거. 그런 걸로 하면 좀 더 보습이 되나? 마스크팩도 좀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이것도 아까 기능성 화장품이랑 조금 일맥상통하는 느낌이 있어요. 거기에도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차라리 녹차팩 정도 해주시고 마스크팩도 조금 피해 주셔라. 왜냐면 트러블 생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이거 너무 꿀팁 같은 게 레이저 받고 나면 막 화끈거리고 아프니까 맞아요. 팩 많이 올렸을 것 같아요, 마스크팩. 네네. 마스크팩도 약간 순수한 그런 마스크팩이 있어요. 그런 팩은 괜찮아. 근데 뭔가 좀 많이 첨가가 돼 있어. 요즘 막 기능 막 강조해가지고 막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은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꼭 트러블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하지 마세요. 세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레이저 받고? 세안은 특별히 사실 뭐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거요? 필링 같은 거 들어보셨나요? 각질 제거하는 거? 각질 제거하는 거. 그거는 꼭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레이저를 받고 나서 폼클렌징 세안이나 이런 거를 하시면 도움은 많이 되기는 해요. 당연히 약산성으로 피부 장벽을 좀 지켜주는 약산성 세안을 하시면 좋은데, 필링 같은 거는 꼭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클렌징 오일이나 이런 오일류도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오일류는 왜요? 오일류도 우리가 피부의 유막을 좀 벗겨내잖아요. 피지, 우리 피부를 지켜주는 피지들이 같이 씻겨져 날아가거든요. 근데 아까도 레이저 하고 나면 피부가 연약한 상태. 근데 그 유막까지 제거를 해버리면은 피부가 조금 더 연약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나마 보호해 주려는 그런 녀석들까지 다 없애버리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가급적이면 좀 피하자. 그래서 가벼운 약산성으로 하는 그런 폼 세안 정도는 괜찮다. 근데 그거는 꼭 피하자. 그럼 아예 세수 안 하는 건요? 그럼 하지 말아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나도 궁금하다. 저번에 처진 얼굴 올리는 리프팅 마사지처럼 우리가 이렇게 얼굴 마사지도 많이 하잖아요. 마사지도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다 피해야 되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 비슷해요. 화학 약품이든 화장품은 화학이잖아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자극을 주던, 우리 피부는 레이저를 받으면 좀 약해진 상태, 건조해지기도 하고 좀 파내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마사지하고 하면은 감염의 원인이 좀 될 수도 있고, 그 약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좀 이따 건조해진 상태에서 좀 이따 주름이 잘 생길 수도 있고. 주름!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충분히 회복한 뒤에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보습, 그리고 두 번째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내 피부가 조금 더 건강해지기 위해 레이저를 받지만, 레이저를 받은 직후는 내 피부가 굉장히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웬만해서 모든 자극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다.
되게 당연한 거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레이저를 한 다음에 관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피부가 재생이 빨리 되고 그리고 내 피부가 훨씬 더 가성비 좋게 좋아진다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게 또 영상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인분들에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